자, 78페이지의 풀이 전략으로 유형 파헤치기입니다. 자, 요 문제는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27번, 28번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실용문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자, 대부분 이런 것들은 광고 글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은 다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대충 풀고 뭐 답 찾아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 맞기는 하지만 그거는 니네 시험 칠 때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nternational Freshman Scholarship입니다. 자, 얘는 지금 그걸 뭐를 해당되는 거냐면요. 뭐 국제 신입생 장학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물었죠. 일치한다는 얘기는 보기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라는 얘기인데 자, 보겠습니다. The Reach for the Top Foundation awards scholarships to selected international freshman students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고유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무슨 뭐 최고의 뭐 설립에 도달 뭐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어떤 그 협회가 또는 어떤 재단이 awards 한답니다. award란 단어는 동사로 쓰게 되면 수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준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그래서 뭐를 주느냐? 장학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선택받은 국제 프레시맨 스튜던트에게. 그러면 뭔가 선택받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선정된이겠죠. 자, 그래서 candidates are selected, 후보자들은 선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based on 하는 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거는 보통 뭐뭇을 근거로 하여 또는 뭐뭇을 토대로 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뭇을 토대로 하여 뭐뭇을 바탕으로 하여 하는데 그들의 전반적인 secondary school GP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GPA 하는 거는 거기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Grade Point Average라고 나오는데 이걸 흔히 말해서 성적 평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의 배경 지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이런 평점 제도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평점 제도가 적용되는 거는 대학교 가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A라는 과목이 있고 뭐 B라는 과목이 있고 뭐 C라는 과목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과목들에 대한 최종 만점이 4.5점 만점인데 예를 들어서 준엽이가 뭐 4.4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 3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3.5를 받았다 칠게요. 그러면 얘를 평균적으로 과목이 3개니까 3으로 나눠버려서 나온 점수가 평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7, 10.5 그러면은 대략 한 3.5 정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점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평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3점에서 3.39가 되면은 연간 장학금 3,000달러를 받게 되고 3.4에서 4.0이 되면은 연간 장학금 5,000달러를 받게 된대요. 여기서 자기 감정 넣으실 필요 없죠. 와 대박. 또 뭐 5천이면 얼마고 3천이면 얼마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기준이 딱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 놔놓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To apply. 자, 여기서 to apply라고 하는 것은 apply는 지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했던 거 to 부정사 다음에 콤마 들어가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려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려면 submit the following before 합니다. 다음의 것들을 submit 해주세요. 이거는 제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출해주세요. 언제 전에? 5월 1일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메이란 단어 몰라버리게 되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초딩 때 여러분들 다 배우잖아요. January, February, March, May, 뭐 April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5월 1일 이걸 똑바로 못 보고 이걸 또 틀려버리게 되면 되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기초공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한테 내가 뭘 가르쳐야 되면 차라리 파닉스를 가르쳐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몰라보면 작살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는데 이거 몰라서 틀렸어요? 욕 한마디 맡겨. 개 쪽팔리는 일입니다. 진짜 총체적 낭국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5월 1일 전으로 뭐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official 하는 말은 공식적인이에요. 그럼 공식적인 secondary school academic records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적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카데믹 레코드 하니까 성적표 이거를 지금 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중등학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배경 지식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보통 뭐라 하면 elementary school이라고 얘기하거든요. elementary 하는 말이 기초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초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secondary schoo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secondary school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놓으라고. 상식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계셔라 이런 얘기예요. 쌤 그럼 대학교는 아예 다른 동네예요. 그냥 아예 다른 동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등학교 성적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official TOEFL transcripts도 제출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transcript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보면은 성적 증명서, 토플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토플 성적은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은 미국이나 영국에 대학교 갈 때 그 대학교에서 지원할 때 그 자격 조건으로 하나 갖고 있는 거, 그걸 이제 토플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attorney application fee 하면은 이건 흔히 말해서 지원 수수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학교 갈 때 원서 낼 때요, 원서 전형록 하는 게 있습니다. 한 7만 원, 8만 원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시 모집 6개 내는데 돈을 한 40몇만 원씩 써야 되는 경우도 이런 얘기야.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원서를 내면은 거기에 면접관들이 그걸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 검토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학생들이 낸다는 얘기죠. 이런 미친. 그걸 왜 내? 아무리 생각해도. 자, 어쨌든 내래요. 자, each year 매년. 자, each year 하는 것도 체크하세요. 이거 각각의 년 아니에요. 매년이에요. 매년 학생들은 can renew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학금을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renew 할 수 있다 하는데, renew란 말은 갱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3.0의 이 GPA를 갖고 있는 애들은 must be maintained 합니다.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어느 학기에 걸쳐서 두 학기에 걸쳐서 3.0이라는 것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학기 때는 3.8이었는데 2학기 돼서 2.9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아예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거고 3.8, 3.1 이래 되어야 자격 조건에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이런 용어를 아마 접하실 날이 곧 올 거예요. 뭐냐면은 과락이라는 말을 아마 접하게 될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점을 넘기지 못하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의 시험을 치는데 10명이 만약에 지원을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10명이 지원했는데 만약에 상대 평가고 뭐고 간에 뭐 1등이 뭐 51이고 뭐 2등이 뭐 43이고 뭐 3등이 뭐 4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4등부터 꼴등까지 40 밑에다 이렇게 치면 얘네는 자동으로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거. 기준 조건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표는 지금 분석을 다 했으니, 자, 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입학 시험의 점수를 근거로 장학금이 수여된다. 맞다, 틀렸다? 예? 아니에요. 아니죠. 중등학교 평점에 근거한다 그랬잖아요. 입학 시험이 아니라. 입학 시험이란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이고요. 2번, 평점이 3.35인 학생은 5,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아니죠. 얼마예요? 3.4. 3.4부터가 되기 때문에 얘는 3,000달러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 다음 세 번째. 지원자는 5월 1일부터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아니요. 이것도 아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필요 서류가 아니라 지원 서류. 그럼 둘 다 같은 말이야. 필요 서류나 지원 서류나 같은 말이잖아. 이거 말고 5월 1일 전부터. 5월 1일 전부터가 아니고 5월 1일 전까지입니다. 알겠죠? 5월 1일 전까지예요. 5월 1일부터였으면 after May 1st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5월 1일 전까지라고 before라고 돼 있으니까 최소한 4월 30일까지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4번, 장학금 신청 비용은 무료이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뭐 때문에? 지원 수수료. 그렇지, 지원 수수료 20달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남은 건 5번밖에 없네요. 두 학기 내내 평점 3.0을 유지해야 장학금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쌤이 설명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풀면 시간 다 잡아먹어요. 아시겠죠? 보기를 보고 위로 올라가서 바로 찾든지 아니면은 위의 내용을 빨리 읽고 난 다음에 보기 순서대로 그냥 가든지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줘야 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단문으로 유형 감잡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도표가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1번, 2번, 3번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표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금의 다양한 용도에 관한 도표이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를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특정한 단어들 나와 있죠. condition.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컨디션이 아니고 동사로서 알맞은 상태로 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season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계절이 아니라 양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용어 들어보셨죠? seasoning 하는 말. 뭐 후추 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ice라고 하는 것은 얼음을 제거하다예요. 아마 여러분들 커피들 중에서 디카페인 커피 들어보셨죠? 처음 듣습니까? 디카페인 커피가 어떤 커피예요? 그렇지, 카페인 없는 커피를 디카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어구로 쓰인다고 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금의 다양한 용도를 보니 자, water conditioning 하니까 물을 알맞은 상태로 한다란 요 색깔은 보니까 12%, highway de-icing 하는 거는 고속도로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얼음 빙판 있을 때 소금 이렇게 막 뿌리잖아. 그렇지, 그거 얘기하는 거. 그게 요게 지금 8%. 그 다음에 farming 하는 단어는 농사로 쓰이는 거니까 요거는 6%. 그 다음에 음식 양념에 쓰는 데 있어서 6%. 나머지는 보니까 산업 화학물질의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게 68%.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분석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 소금은 주로 화학물질들을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된다. 맞다, 틀렸다? 맞다. T죠. 두 번째, less salt is used to de-ice highways than is used in food 합니다. 이거는 해석 똑바로 안 하면 틀려버립니다. 더 적은 소금이 고속도로의 얼음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대. 그럼 뭐보다 더 적은 소금이야? 음식에 있어서. 그럼 아까 음식 나온 얘기가 뭐가 있었어, 표에? 그렇지, 음식 양념이란 게 있었죠. 그거 퍼센테이지가 몇 %예요? 6%요. 예? 6%요. 6%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뭐예요? 그 고속도로 그거 하는 건 몇 %예요? 8%요. 8%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레스를 뭘로 바꿔? 바꿔. 그러니까 레스가 뭘로 바뀌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Twice as much salt is used to condition water as is used in farming 합니다. 자, 2배 정도 많은 소금이 물을 컨디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되어진대요. 뭐만큼이나? 농사에서 사용되는 만큼이나. 그럼 농사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도 물을 컨디션 하는 게 2배 정도 돼야 되겠지. 그럼 배수사로 적용되는데 3번은 맞다, 틀렸다? 맞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까 물 얘기하는 거는 12%였고 그 다음에 그 뭐였죠? 그 농사에 사용되는 거는 6%였으니까 그럼 6 곱하기 2하면 1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표를 분석하면서 뭐까지 적용하는 거냐면 수학 문제까지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종합 과목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보고 수학적인 사고까지 같이 가져야 된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World Photography Competition 합니다. 대충 보니까 세계 사진 대회겠지. 이거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일치하지 않는입니다. 27번 문제 나오는 거. 자, entry requirements 무슨 뜻이에요? entry requirements. 참가 조건. 이런 사람이 참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참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보니까 must be over 8 years old. 대충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18살 이상. 그렇지. 18살 넘겨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open to photographers of any nationality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국적.
국적을 뭐 어쩌라고? 사진 찍기. 아닌데. 국적 사진 찍기요? 살다 살다 국적 사진 찍기가 무슨 말이야?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오토그래프. 무슨 말이야 이게? 자 보세요. 어떤 국적이든지 간에 사진사들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 그 얘기야. 자기 출신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공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what to submit 합니다. what to submit 이거는 제출할 것, 제출할 것, 제출 내용, 뭐 자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professionals printed photos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인쇄된 사진을 내야 되겠죠. 근데 저기서 professional이 누구냐면 전문 사진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mateurs and beginners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추어하고 비기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위에 프로페셔널은 전문가고 밑에 아마추어하고 비기너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초보자들. 초보자. 그렇죠. 초보자는 인쇄된 사진하고 디지털 파일 둘 중에 하나를 내라고 얘기했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게 all이냐 end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 submissions on film 즉 영상에 대한 이러한 제출 사항들은 a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름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까 필름은 내요 안 내요? 안 돼요. 안 내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How to enter. How to enter는 무슨 뜻이야? 참가 방법. 그렇지 참가 방법. how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참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Enter online at www.능률.com 에라이 젠장. 자 능률.com이래요. 이거는 뭐야? 어떻게 제출하라? 어떻게 참가하라는 얘기야? 저기 온라인으로. 그렇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하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 pay the 10 submission fee 이거는 뭡니까? 제출비. 그렇지 제출 비용 참가 비용입니다. 참가 비용. 그러니까 submit your photos by November 3 3rd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노멤버에서. 잠깐만 스톱. 박준혁 노벤버 무슨 뜻이야? 와 대박이다. 양지훈 노벤버 무슨 뜻이야? 11월. 확실해? 네. 진짜? 네. 진짜? 네. 밑에 5번 보고 11월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닌데. 진짜죠? 와 양지훈 박준혁 1대0 11월 왜 갑자기 지금 이걸 대답을 뭐합니까 박준혁씨? 어이? 아니 바로바로는 안 나와요. 당연하죠. 아는 것도 갑자기 물어보면 바로 안 나오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 모르면 심각하다라고. 이해합니다. 어쨌든 1대0 자 그래서 이거는 뭐하는 얘기야? by가 뭐뭐까지란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11월 3일. 11월 3일까지 네 사진 내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가볼게요. 1번 18세 이상이면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맞다. 비전문가들은 디지털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맞다. 맞죠? 왜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 내라 했으니까. 다음 필름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다 틀렸다. 맞다. 맞다. 제출비 없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아까 제출비 얼마나 그랬어요? 10달러. $10가 아니고 그냥 $10죠. 참가자들은 11월 3일까지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 됐죠? 자,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 이거 숙제였지? 네. 연습 원래. 맞죠? 예. 자, 그러면은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볼게요. 자, percentage of consumers who own digital currency in 2018이래. 이 제목이 무슨 말일까? 디지털 커런시. 커런시가 무슨 뜻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비트코인. 돈.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어놓으세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건 무슨 화폐냐? 당연히 우리 스마트폰 상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 현금이나 동전, 100원짜리 이런 것들은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네는 우리가 원래 실제 눈에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도를 쭉 봤더니, 자, 터키가, 자, 지금 대부분 노가 많아요. 대부분 노가 많고, 그 와중에 지금 보면은, 쌤이 갑자기 이 나라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터키, 스페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벨지엄, 룩셈부르크. 이래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나라 얘기를 했다 해서, 이 문제를 그럼 못 푸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얘들을 갖고 얘기하는 대명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대명사 얘기를 하고 싶잖아.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뭐가 없냐면 아시아 국가가 없어. 맞지? 한국, 일본, 중국 이런 게 없거든요. 그 말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은 만약에 그런 나라가 있었잖아. 그러면은 여기 아시아 국가들은 뭐 유럽,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어떻다는 이런 도표 분석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아까 이 나라 이름 생각 안 난다 그랬죠?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야라고 이렇게 끝이 끝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유럽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야 이래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배경 지식으로 기억하시고 어쨌든 모른다 하더라도 나라 이름은 어차피 도표 그래서 그대로 나와.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the above graph shows percentages of people in certain countries who said they own some digital currency. 자, 위의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어떤 비율을 보여주는데 특정 국가에서의 사람들의 비율이래요. 근데 여기서 후 동그라미 쳐. 여기서 후가 가리키는 것은 countries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said라는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을 나타내는 people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특정 국가들의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해.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이거 다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얘를 만약에 미친 듯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실제 문제 풀 때 이거부터 읽었다는 얘기는 그냥 시간 낭비 엄청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차라리 위에 제목을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제목을 보든 얘를 보든 둘 중에 하나만 이해가 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미쳤다고 이렇게 긴 문장을 다 이해를 하려고 할까요? 그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갈게요. It shows that. 그것은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느냐? Only a small percentage of consumers. 오직 소수의 소비자들의 비율이 이 국가에서는 have digital currency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대부분 small percentage라고 했으면은 대부분 작은이 아니야. 지금 표 보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yes가 거의 없어요. 다 no예요.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그래서 비율 자체가 적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확률적으로 봤을 때 1번 답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다. 1번 답도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가적인 어떤 설명 자체를 제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안 나와요. 내가 찍어서 얘기하는 거고 내가 찍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점쟁이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고 절대 신봉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확률이라고 그랬어. 알겠죠? 두 번째. 이 나라는 has the third highest percentage다. 자, 줄 끄세요. third. 세 번째로 가장 높대. 이런 거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최상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1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의 뒤에 따라 가지고 저 미국이나 호주에 의해서 추격이 되면서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세 번째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체시아 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자, 봐봐. 내 봐봐.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대상들은 다음 순위야. 다음 순위. 그 다음 순위야. 그래서 지금 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 나라가 세 번째 9%니까 세 번째로 높은 건 맞지? 맞죠? 네. 그 뒤를 따라서 보세요. 미국이 8이고 오스트레일리아 7이야. 맞지? 뒤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followed라는 거 해석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followed by라고 하게 되면은 뒤에는 후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다음 룩셈부르크는 has the lowest percentage among the countries shown. 보여지고 있는 그 국가들 가운데서 among이란 말은 뭐뭐 가운데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야. 이거 중에서 가장 낮은 percentage래. 맞다 틀렸다. 맞다. 맞죠? 그럼 3번도 답이 아니야. 그 다음 4번 벨기에, 벨지엄입니다. 벨기에의 디지털 화폐 percentage는 is 2 times higher than Spain's 돼요. 스페인의 것보다 2배 정도 높대. 자, 그럼 벨기에 보겠습니다. 벨기에가 지금 5%야. 근데 스페인은 몇 %야? 10%. 10%지. 그러면 벨기에가 스페인보다 2배 높은 거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2배 적어요. 2배 적은 거죠. 그래서 얘를 로걸로 바꿔줘야 돼. 감 잡았나? 박준영, 양지현. 양지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1초 있다 생각하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왠지 얘기를 했다가 또 괜히 쪽팔리는 거 강한가 아니가 또 총체적 난국 소리 듣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극하다 하는 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터키는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say they own digital currency is 18% 합니다. 18% 된대요. 맞죠? 터키. 맞죠? Which is the highest among these countries 합니다. 자, 요 자리 별표.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 그 도표 문제 풀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런 부분이라고 했어요. 뭐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내용은 맞아. 근데 한 번씩 내가 뭐라고 했어요? 뒷말이 틀릴 수 있다고 그랬죠. 뒷말이. 그러니까 앞에 것만 덜렁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작살난다 그런 얘기예요. 뒷말까지 꼼꼼하게 다 봐야 돼요. 어차피 모든 문장 한 문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그 얘기야.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올까? 이런 게. 얘는 지금 이제 지문이랑 도표가 맞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에다 갑자기 뭐를 집어넣냐면 갑자기 막 세컨드 이런 것들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세컨드는 아니잖아. 2등은 아니란 말이야. 얘 지금 탑이거든요. 1등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이요. 아까 내가 1번 더 확률 낮다 그랬죠. 주어진 문장하고 표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사실적 이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답 자체는 확률적으로 낮을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면 3, 4, 5를 보든가 5, 4, 3을 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얘가 하나의 지문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접속사나 이런 것들 다 봐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 4, 5로 가시기는 가시되 전체 문장을 싹 다 읽어줘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잊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쉽시다.